피부 타입에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오일 성분이 적게 들어간 제품이고 거의 모든 타입에게 맞는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 고르기 머리 아프다? 그럼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테스트가 MBTI처럼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내 피부를 생각해보면 저 이거 베개 자국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게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라고 이렇게 제안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호루입니다. 좋아. 우리가 매일 하는 클렌징 있잖아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클렌징 방법을 사용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여드름을 완치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서였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맞는 피부 타입별 클렌징 제품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피부에 맞는 클렌징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중세안. 이중세안이란 게 뭘까요? 먼저 이중세안은 말 그대로 2번 세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메이크업 정도와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들도 달라지게 돼요. 근데 올리브영만 가도 아시겠지만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뭐 로션 밤 막 이렇게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진짜 그래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추천해주신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직원분이 추천해준 제품이 잘 맞을 수도 있지만 피부 타입에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각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상황 때 어떤 피부 타입이 쓰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의 종류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클렌징 오일이 있는데 클렌징 제품 중 오일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오일이 많다는 것은 얼굴에 있는 기름 성분을 더 잘 녹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세정력. 하지만 유화 과정이 필요하고 유화 과정이 뭔데요? 일단 오일로 화장을 롤링을 해주고 물을 묻혀서 한 번 더 하얗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유화 과정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오일에는. 그래서 좀 번거롭다. 그리고 많이 문지르게 되면 좀 자극이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밤이 있어요. 근데 클렌징 크림은 제형의 특성상 닦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잔여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클렌징 밤은 오일이 고체화된 형태로 오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 트러블 피부, 민감한 피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일은 어떤 상황에 쓰면 적절한가요? 두꺼운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워터프루프 타입의 선크림을 썼을 경우에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클렌징 제품 중에 오일이 가장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피부 타입이 있을까요? 기름이 많은 피부가 쓰면 오히려 모공을 막기 때문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유분이 적은 건성 피부나 보통 피부가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은 클렌징 밀크. 클렌징 밀크는 오일 성분이 적게 들어간 제품이고 거의 모든 타입에게 맞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 고르기 머리 아프다? 그럼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일과 다르게 유화 과정이 없고 누구나 쉽게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클렌징 밀크랑 비슷한 건 클렌징 로션이 있어요. 클렌징 밀크는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발랐을 때 추천드려요. 어떤 피부 타입 있으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타입에게 다 잘 맞는 제품이라서 건성, 지성, 수부지, 여드름, 예민, 보통 피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는 오일 성분이 거의 없고 보습 성분이 많아서 세안 후에도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품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자극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저자극이라 제가 정말 많이 쓴 제품이죠. 거품 용기 사용하신다 했는데 사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서 여기 영상 띄워놓을게요. 맞나? 그래서 클렌징 워터는 피부가 민감해져 있고 자극이 많이 가서 따갑고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오일에 비교하면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약한 세정력을 보완하는 세안법이 있는데 여기 또 한번
영상 첨부할게요. 클렌징 워터는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이제 선크림을 발랐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지성수부지 여드름 예민 피부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각 제품별 특성을 알았으니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무슨 타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피부 타입을 정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자기 피부 상태를 모르니까 화장품도 그냥 막 쓰더라고요. 이것저것. 근데 맞지 않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나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피부 타입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시죠? 예전엔 막 기름 종이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 진짜? 진짜 뭐 나는 기름 종이 해서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이런 것도 하고 많이 적셔지면 지성이다 아니면 적으면 건성이다. 아니 근데 너무 무식이 방식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너무 모 아니면 도 형식이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테스트가 있는데 짜잔! 이게 LG 생활건강에서 만든 스킨 테스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테스트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피부 타입을 진단해 주더라고요. MBTI처럼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유전자 데이터 기반으로 한 총 64가지 세분화된 유형의 피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재밌겠지? 제가 이걸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해봤었거든요. 먼저 테스트하기 전에 세안하고 기초 제품 바르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거울을 하나 두고 하시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짠! 시작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시작해볼게요. 귀엽죠? 나 닮았어. 자, 처음에 성별이 나와요. 저는 여성이니까 여성. 세안 직후 내 피부를 딱 한 줄로 설명하면 저는 약하게 당기거나 건조함이 느껴져요. 요즘 내 피부에 각질이 있나요? 최근 피부 컨디션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울을 보시고 최근 피부 컨디션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아 그 뒤에 거울이 있어요? 네, 거울이 있어요. 저는 매끈한 표면? 왜냐면 최근에 각질 제거를 했거든요. 매끈한 표면.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있어서 비교하기가 편하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사진이 없었으면 못 골랐을 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 골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얼굴의 유분감은 어떤가요? 번들거리? 아 이래서 거울을 준비했어야 맞아요. 되는구나. 계속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번들거리는. 요즘 피부가 민감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두 번 정도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거나 기름진 거 먹거나 이러면 피부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화장품을 바꾸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없던 트러블이 생기나요? 네, 자주 있어요. 저는. 폭풍 같은 트러블이 지나고 난 뒤 내 피부 컨디션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골라주세요. 저는 좀 연한 흔적이 있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 내 피부를 생각해보면 저 이거 피부에 생긴 자국, 베개 자국이 진짜 안 없어지더라고요. 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할게요. 피부톤이 태도가 되지 말자. 귀여운 거. 피부에 세로로 길쭉한 모양의 모공이 어느 정도 보이나요? 확인하는 거예요? 네. 모공이 보이지만 세로 모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나는 관리를 잘 하는 것 같다. 그치? 탄력. 피부 탄력 분석을 시작합니다. 볼 처짐이 느껴져요. 매우 그렇다. 아 진짜요? 네. 아니, 볼살이 많으니까 볼이 자꾸 처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좀 어려 보인단 말 들어요. 네. 이러면 이제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요, 얘가. 떴어요. 떴어요? 저는 HSM의 민감 고민형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저는 비스킷 같이 건조한 피부를 가진 당신.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외부 자극에 예민한 피부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수분층은 고민이 낮고 자극에 좀 높은 편이고 밝기도 평균적이고 탄력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고민이 많은 편? 이게 뭐가 좋냐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마다 아니면 달마다 뭘 보충해 주라고 제안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화장품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내 피부가 디저트라면 비스킷 아니야? 가상 민감, 허니갈리오를 늘어진 민감함이래. 속상하다. 그리고 좋은 게 화장품 살 때 이런 성분 들어있는 제품을 사라고 이렇게 제안해주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피부 타입을 알아도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좋은 성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알려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해보시는 분들도 이런 성분을 알고 내 피부 타입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클렌징 제품을 고르기 쉽고 화장품도 고르기 쉽고 그래서 피부에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바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재밌다. 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나 같은 분들 많으실걸? 보통 피부 문제는 크게 4가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주름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빡 들면서 아 이제는 피부 모공, 여드름 이런 쪽보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탄력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결과에 앞자리 H가 들어갔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편인 거예요. 주호루님 H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HSML? 그래서 저도 좀 건조한 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해주시면 좋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로션이나 밀크 타입을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피부가 민감하다고 느껴졌을 때 토코페롤이나 호호바 오일 성분이 없는 걸로 추천드려요. 주호루님은 그러면 어떤 거 쓰시거든요? 저는 요즘 밀크 타입을 써요. 저는 두껍게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선크림만 발라서 밀크로도 충분히 지워지더라고요. 워터는 어느 때 사용하세요? 워터는 좀 피부가 민감해진 것 같다? 좀 예민해진 것 같다 할 때는 가볍게 워터로만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쓰냐면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한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후에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RTC, BSTL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지성 타입에 가깝거든요. 이 타입은 두꺼운 메이크업이나 가벼운 메이크업 둘 다 로션이나 밀크 타입으로 추천드릴게요. BSTL 같은 경우에 민감하다고 느껴질 때 밀크랑 워터를 같이 쓰는 방법 혹은 선크림만 바르고 워터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크랑 워터랑 같이 쓸 수 있는데 밀크로 한번 롤링해서 지워주신 다음에 워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지워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좀 잔털이 많다고 느껴질 때 잔털이 많으신 분들이 잔털 사이사이에 잘 끼기 때문에 밀크를 아무리 잘 닦아내도 그 사이에 좀 끼거든요. 오일 성분이. 그래서 워터로 한 번 더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좋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타입이에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피지가 많으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예민해지시면 두꺼운 메이크업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민한데 메이크업까지 하면 또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클렌징을 하면 또 자극이 되고 또 예민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메이크업은 두껍게 안 하고 얇게,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안 하는 게 좋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피부를 지키냐? 예쁘지? 예뻐지냐? 뭘 선택해야 돼요? 피부를 지켜야죠. 예쁜 건 잠시지만 내 피부는 평생 가는 거니까 피부를 더 빨리 회복시킨 다음에 예뻐지면 되잖아요. 다음 예민한 타입인데 이거는 BSMC, BSML, BSTC가 나오신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두꺼운 메이크업 이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회복에 집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나으신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셨을 경우 로션이나 밀크, 워터 타입을 사용해주세요. 복합성 피부이실 때는 해당 부위를 약산성 클렌저와 약알칼리성 클렌저로 따로 씻어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피지가 많은 부위는 약알칼리성으로 해주시고 피지가 적은 부위는 약산성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해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약알칼리성은 뽀득뽀득 닦이기 때문에 피지가 적은 부위에 약알칼리성을 쓰게 되면은 자극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알칼리성은 피지가 많은 부위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피부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해진 피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BRMC, BRML, BRTL 이분들은 복합성 피부 타입이신데 이 타입의 경우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 복합성 피부일 때는 해당 부위를 약산성 클렌저와 약알칼리성 클렌저로 따로 씻어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 그럼 복합성 피부도 민감성 피부랑 좀 비슷하네요. 그쵸? 민감해진 피부일 때 복합성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쵸? 피부 타입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클렌징 방법에 100%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피부 타입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환경 그리고 화장법, 내 몸 상태에 따라도 변하거든요. 그럼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쵸. 나도 지성이었는데 완전 또 그랬다가 복합성으로 변했다가 또 지금 하니까 건성 민감으로 또 변하고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지성이야, 나는 건성이야, 이거 써야 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시기마다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스킨 테스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피부 타입을 그때그때마다 간편하게 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으니까 피부 관리하기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지성이면 딱 지성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저도 예전에는 되게 건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고 수부지라고 해야 되나? 속은 건조한데 겉은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킨 테스터에서 유전자 키트 이벤트도 진행하더라고요. 진행 결과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써져 있으니까요. 다들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꿀팁들을 알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피부 꿀팁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 짝꿍 주얼이었습니다. 안녕!